실루엣의 주인공은 김남국 의원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액이 그래서 현재는 얼마냐 궁금했는데 얼마일까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지금은 8억 3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개 내역이 나왔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한때는 뭐 90억 가까이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8억 3천만 원. 그러면 얼마를 잃은 건지, 얼마를 현금화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임기 3년간 87종을 거래했다. 상당한 종류의 가상화폐를 거래했다. 2020년 5월 1억 5천만 원 상당 보유. 3년 새 7억 원이 증가한 셈이 된 겁니다. 자, 요거 전문가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코인 거래한 사람들이 한때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잡코인들은 거의 뭐 한 90% 폭락했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1억 5천만 원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8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400에서 500%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할 게 아니고 이제 코인 사관학교 같은 걸 설립을 해서 사실 이제 강의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임기 3년 동안 87종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7개의 코인을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정된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87종을 거래했다는 것은 이제 잡코인 같은 것들도 폭등할 수 있는 것은 다 손을 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지금 지난 언론 보도 보니까 최고 때 99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좌에 있는 돈이. 그러면 지금 8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떨어져서 8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핵심입니다, 지금. 그런데 99억 있을 때 이 계좌를 좀 추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다.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게 폭락해서 뭐 8억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최고점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계좌 추적하면 사실은 이거 간단하거든요. 자, 본인의 뭐 코인에 있는 계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연동된 계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와서 어느 다른 곳에 갔다. 그러면 사실은 재산 공개를 은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이 그 부분 다 수사할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문제됐을 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걸 공개했다고 하는데 결국 윤리자문위원회도 사실은 8,000쪽 중에서 400쪽, 5%밖에 공개를 안 했어요. 그 뒤로는 공개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돈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건 결국은 이제 검찰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전용기 의원님, 네. 오늘 전용기 의원님께 제가 따져 물을 게 많습니다. 네.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전용기 의원도 코인 거래했다고. 네. 아니 근데 제가 전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김남국 의원은 1억을 투자해서 지금 8억 원치를 보유했는데 전용기 의원은 1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14만 원. 네. 뭡니까 이게?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하려면 뭐한 거예요, 좀 지금? 이렇게 좀 꼼꼼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해봐가지고 예. 사실 처음에 2022년도 제가 1월에 투자를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코인 거래가 청년들한테 굉장한 문제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좀 청년들이 폭력적인 사건들이 좀 많이 휘말려가지고 도대체 뭔 줄 알아야 내가 좀 대책을 내놓고 할 것 아니냐. 실제 국회나 정부에서도 많은 가상자산 대책을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 한 5개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20만 원치, 그러니까 약 20만 원어치를 5개를 구매를 해놓고 등락폭을 봤는데 실제로 막 등락폭이 24시간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의정활동 바쁘니까 그대로 사실 덮어두고 1년 4개월 동안 방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4만 원 된 겁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가상자산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당내에 있어서 보니까 14만 원이더라고요. 아니 뭐 했어요? 지금 동료 의원은 1억을 넣었다가 막 99억까지 불린 건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도 뭐 지금 8억이 확인되는데 14만 원밖에 안 났으면 손해가 막심한 거잖아요. 보니까 뭐 상임위 중에 거래를 하지도 않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지도 않았고 그냥 방치했는데 뭐 하신 겁니까?
그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하는데 예. 그냥 그 등락폭이라든지 유언 비어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김남국 그러면서 의원이 부럽진 않습니까? 뭐 부럽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막 많은 금액을 얻고 하는 거 그거 안 보러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럽지는 않습니다. 예. 윤리특위에 김남국 징계안이 상정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징계안 본격 심사, 윤리특위 내 1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징계안이 상정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제명 권고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1소위 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입니다. 코인 보유 현황 신고 의원 11명에 포함돼서 작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절차상 지금 김명임 최고위원님, 예. 징계안이 지금 본격적인 국면에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제 윤리특위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윤리특위에서 만약 심사자문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의원직을 제명하겠다 이렇게 예.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의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을 건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일만 보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직위를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윤리심사 자문위도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코인 100만 원을 넣어놓고서도 이걸 들여다보면 24시간 내내 등락들이 나오게 되고 이걸 거래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 내 돈이 평가액으로 수십억,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으면 의정활동이 집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80종이 넘는 그 코인들을 이른바 잡코인들을 시시각각으로 거래하고 상임위하는 기관에도 거래됐던 내용들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게 되는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도덕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입장을 확실히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1명의 보유했던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본인의 거래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윤리자문위에 제출한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4명이요? 4명 말고 누구누군가요, 4명? 그 황보승이, 김상희, 전용기하고 한 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7명 가량은 조정훈 의원까지인가요? 그러니까 7명 가량은 아직까지 거래 내역서를 전체 거래 내역서가 싹 다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수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고 윤리자문위에서 평가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100회 이상 거래했을 때에는 그 의정활동하면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한 사람들은 거래 액수도 작고 횟수도 낮기 때문에 다 증명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수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권영세 장관도 그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인지 의정활동 기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래 내역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은 예약을 걸어놓고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국민들이 지금 다 같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결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윤리위에서도 싹 다 봐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용기 의원 입장에서는 뭐 워낙 본인이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너무나도 많이 소액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 야당에서는 예. 아니 이양수 의원 뭐 돌직구 출신이지만 코인 거래 내역 공개하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분명하게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예.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뭐 장관이면 장관이 재직 중에 있는 업무 기간이든 이럴 때 코인했던 내용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윤리적으로 분명하고 동등한 잣대를 기준으로 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건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나머지 의원들과 형평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전용기 의원님도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용기, 코인 거래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자문위의 제명 결정이 나온 권고 결정이 나온 만큼 여기 집중하고 나머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혹은 직무상에 코인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면 됩니다. 한 가지뿐 얘기하고 싶은 건 한 11명 정도 의원들이 나왔는데요. 소액이든 뭐 돈이 조금 수천만 원이든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돈을 잃었다는 것. 아, 다 잃었습니까 돈을? 우리 전용기 의원님 같으면 손해액이 한 80% 정도에 달하는데 다 잃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코인에 돈을 넣었다가 여기서 이른바 재미를 보거나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람 김남국 의원밖에 없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얼마 넣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평가 금액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 기이한 현상 이거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양수 의원 등등 뭐 코인 보유 내역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민주당 출신인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이양수 의원은 문제 안 된다. 김남국 의원과 다르다라는 셈인데요. 들어보시죠. 현재 일소위 위원장이 이양수 의원이 코인을 일부 소지했다는 그런 비난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법상의 개척사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소위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의 위반이라는 그런 문제에 한정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김영주 의원님, 예. 김남국 의원이 3년간 거래했던 코인의 종류가 87종이요? 83종이요? 어마어마한 종류의 87종 코인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주식을 하더라도 몇 종목, 한 5종목 나눠서 보통 하나요? 그 집중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5개 종목만 계속 그래프만 떠오른다는데 3년간 80여 종이면 그 다 외우지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제 87종을 만약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하나 코인의 역사성과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강상 변호사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용어상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코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1달러당 안정되게 교환하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남은 코인, 자코인들은 실제로 상장하다가 높여졌다가 사멸하는 코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를 잘 노릴 때만 이익을 볼 수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그대로 그냥 놔두면 제로로 가는 코인입니다. 아마 1년 뒤에는 10만 원도 없을걸요. 전용기 의원이요. 이대로 그대로 두 주면. 개 상장 폐지 이미 예. 당했어요. 아, 2개는 또 상장 폐지됐어요? 예, 이미 이제 아이고. 그렇거든요. 87개가 쭉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없어지고 그게 87번 왔다는 거는 예. 하나하나의 코인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시점을 알고 그때 넣고 빼고를 정확하게 계속해 왔다는 거죠. 동시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공무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굉장히 심각한 윤리 위반일 수도 있다. 하나의 코인에 돈을 벌려면 자코인에 돈을 벌려면 공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 근데 에어드랍도 마찬가지잖아요. 단톡방에 폐쇄된 단톡방에서 정보를 얻어서 언제 몇 시점에 에어드롭 한다는 게 알 수 있어야만 거기서 에어드롭의 대상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다라고 해서 면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공무를 수행할 네. 여력이 안 된다. 저 정도의 투자면. 여기 국민들 중에서 에어드롭 바를 수 있는 데를 알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돼요. 어디에서 에어드롭을 해줍니까? 종로 3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역삼동이죠. 예. 그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군요. 다단계. 그런 코인 거래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정보 중에서 자기가 특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국회의원 윤리 위반이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지적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섭 전 광주시장, 민주당 소속의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민주당의 호남 위기론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전략도 혁신도 도덕성도 비전도 없다. 광주도 언제든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용섭 광주시장, 전 광주시장의 이 호남 위기론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전략, 혁신,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랄지 현재 지금 여당이랄지 정부가 그다지 잘하는 일도 없는데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호남에서 기존에 나왔던 어떤 민주당 지지 여론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저분은 이제 광주시장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제일 호남을 잘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말이 이렇게 오가는 걸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촉으로 봤을 때 뭔가 신당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호남의 지지를 받으면 그럼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 전적인 애가 안철수의 국민의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신당을 하면 또 찍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당층이 많아요. 그런 양영자 의원이랄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신당 창당설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용섭 전 광주시장도 뭔가 좀 신당을 생각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에 대한 징계 물살이 본격화되자 김남국 의원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을까요? 이번엔 김남국 의원의 입장입니다. 특정 사건 하나만을 골라서 먼저 심사하는 건 공정하지도 못하고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일이다. 징계의 상당성을 현저히 상실한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는 것 같아요. 전용기 의원님. 전 100% 동의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그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공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한테 김남국 의원을 결단하라 이렇게만 해서는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해충돌에 걸릴 것 같은 사람들은 싹 묶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것이지 김남국 의원과 지금 나온 사람들의 건이 다르다라고 봐서는 이거는 그냥 김남국 죽이기하고 물타기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징계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상임위장이나 뭐 본인의 근무 시간에 했던 권영세 장관 등 의심받는 사람들 같이 징계위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끊고 가야 됩니다. 예.